안녕하세요. 용문 국어 담당하고 있는 정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 서울대 수시 최초 합의 박수를 또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는데 너무 환대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저는 빠르게 우리 용문고등학교 국어가 어떠한 특징으로 나오고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전문 광고가 나오네요. 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이제 국어교육과를 이제 졸업을 하였고, 현재 대치와 목동 그리고 중계 성북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성북 메가스터디에서는 용문고만 전담으로 이제 맡고 있고, 용문고를 맡은 지 지금 얘가 3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용문고 친구들과 정말 많은 좋은 성과들을 냈었는데요. 앞서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일단 제가 작년 성북메가 윈터스쿨에서 국어과 강사평가 전체 1위를 하였고, 그리고 용문고 현재 이 성북 지역 통틀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서 용문고 1학년 전교 1등, 2학년 전교 1등 다 제가 배출을 했었고, 사실 이 전교 1등 하는 학생들 원래 잘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1학년 1등급인 친구는 처음에는 1등급 끄트머리였었어요. 그래서 2등급과 1등급 사이에서 좀 불안하다가 결국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딱 단독 100점이었거든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전교 1등을 찍어줬고, 이 2학년 전교 1등 친구는 1학년 때 완전히 2등급이었었어요. 근데 그 2등급에서 1등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저랑 같이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본인 말로는 국어에 약간 이렇게 눈이 트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멋지게 이제 전교 1등 해주고 이제 지금은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용문고등학교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는 만큼 노력에 의한 성취가 가능한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아이들의 노력과 결과를 이끌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 이야기를 드리면, 용문고등학교 작년에 1학년 입학 인원이 26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9등급제를 기준으로 1등급 4% 안에 들려면 전교 11등, 그러니까 겨우 10손가락 정도 안에 이제 들면 되고, 2등급은 전교 한 30등 정도.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기준으로 10%, 1등급 10%를 따지면 한 30등 내외에 왔다 갔다 이제 하면 이제 1등급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조금 내신 따기가 이제 수월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문고등학교는 사실 극상위권이라고 할 만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웬만한 친구들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고 공부를 잘해 보여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간극이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어떤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남고잖아요. 먼저 철드는 애들이 무조건 유리해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아이들이 아직 애기거든요. 아직 마인드가 중학생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지금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만 있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애착 있게 이제 공부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태도가 먼저 정돈되는 친구들이 무조건 이제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이 용문고등학교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는 1학기 합산 점수가 이제 지필 60%, 그다음에 수행 40%인데요.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평가에서는 주로 어휘와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을 외워서 단답으로 혹은 문장으로 서술형으로 이제 쓰는 그런 수행평가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보시면은 용문고등학교의 특징은 어휘를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학기 수행평가는 사자성어 100개 외우기고, 2학기 수행평가는 속담 70개 외우기인데, 사실 뭐 우리 아이들 영단어 일주일에 100개, 200개씩도 외우는데 별거 아닌 듯 싶지만, 역시나 남고이기 때문에 덜렁거리는 친구들 혹은 이제 외웠는데도 아차 하는 친구들 수행에서 정말 감점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데 수행평가 1점은 이 비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필고사 한 문제 거의 한 3, 4점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깎이면 사실상 너무 이 등급 따기가 이제 불리해지는 상황이고, 한 문제 틀리면 20등이 추락하는 것이 이제 용문고에서 상위권의 이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1, 2등급 친구는 다 90점 이상 고득점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수행 1점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행에서 깎이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수행 대비 특별 자료도 이제 따로 만들어서 주고 수행평가 대비 클리닉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정규 수업과는 외적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정성을 쏟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하나라도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행도 수행이지만 지필고사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아주 다행히 용문고등학교는 서술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100%로 출제가 되고 보통 28에서 2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요 문항수는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문항수이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써놓은 해마다 난이도 편차가 아주 크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하나의 변수인데요. 지금 3학년 올라간 친구들, 2023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1학기 중간고사 100명이 전교 30등이었어요. 30명이 10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너무 어렵게 이제 나왔어가지고 그런 변수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작년, 지금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은 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90점 넘기면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이 공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시거든요.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죠. 근데 이제 사립이어도 3학년에 계신 쌤들이 갑자기 1학년 이제 내려오고 1학년의 쌤들이 올라가고 이 선생님들이 이제 바뀌시면서 해마다 이 편차가 좀 크다. 그래서 올해 제가 어쨌든 용문고 쌤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1학년 국어쌤이 누구인지가 되게 이제 중요하고 제가 아직 그거는 모르는데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준비를 이제 시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100%. 웬만하면 이제 교과서에서 다 나오고요. 아주 다행히 외부 지문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 한두 문제에서 선택지 외부 지문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건 역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무난한 수준.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허생전이 있으면 그 허생전과 관련된 박재원의 또 다른 작품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언급해주고 준비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 그냥 학원으로 커버되는 그런 국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요. 딱 일반적인 고등학교 평균치예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국어 평균이 한 60점대,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도 한 20점대 내외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A, 즉 9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이 21%가 존재하거든요. 국어예요. 근데 21%면 90점을 받아도 3등급이 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문고는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이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공부를 끌고 가는 친구가 있고 놔버리는 친구가 있고 상위권과 이 중위권 하위권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셔서 나는 공부하는 학생 으로 딱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 90점 이상의 20% 안에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사실 그 밑에 이제 용문고등학교는 운동부도 있고 혹은 뭐 정말 아예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리를 잘 잡고 휩쓸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를 이제 실제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는 저의 그 PPT 자료도 있으시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시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객관식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객관식으로 변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객관식을 어떻게 출제하느냐? 모두 고르시오, 있는 대로 고르시오, 두 개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 적절한 것만 골라 고르시오. 이렇게 아이들이 모르는데 대충 이거겠지 해서 찍을 수 없게끔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이제 억울한 게 이게 맞춤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맞춤법에 적절한 것은 했는데 선택지가 10개입니다. 이 10개의 OX를 다 따져야 되는데 개수잖아요. 3개, 4개, 5개, 6개, 7개.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A부터 G까지 8개의 단어가 있고 아이들이 자, 정답이 3번인데 A, C, D, E, F 다 알겠어. 근데 B 하나가 아리까리하네? 근데 그러면 B 하나가 끼어 들어간 선택지가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머리를 쓰셔서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지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이제 이 OX 판단을 해야지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문고등학교는 내신형과
수능형이 모두 고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내신형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달달 암기해서 푸는 문제들. 보면은 문제의 구성 자체도 단순하거든요. 그냥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짝지어진 것은 하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단어 15개 있고 외워서 아이들이 사전에 학습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빠르게 판단해서 정답을 내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24번 문제인데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뉜다인데 이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딱 한 글자가 틀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풀었죠. 말 X, 말이 아니라 의문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바꾸고 뭐 위를 아래로 바꾸고 이런 치사한 그런 구성은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시던 쌤이 1학년으로 내려오셨었어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수능형, 이제 원래 이제 고3 수능을 담당하시던 쌤이니까 수능형이 갑자기 막 출제가 되면서 작년 아이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수능형의 특징은 뭐냐? 보기의 정보가 길다라는 겁니다. 문제 보시면은 이 왼쪽 오른쪽이 한 문제거든요. 길이 자체가 다르죠. 이 정도면은 이제 시험 한 페이지의 반쪽을 이제 차지하는 분량인데 보면은 보기에서 다 알려줍니다. 뭐 탐구 과제 해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발음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요 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선택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맹점은 뭐냐면 수능형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내신 시험이죠. 수능형 문제를 수능형으로 접근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다 틀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수능형이 출제되더라도 이걸 내신처럼 접근을 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보기를 딱 보고 아, 의문 변동 물어보는 거네 하고 쿨하게 패스하셔야 됩니다. 이걸 읽으면 안 돼요. 이 보기에서 주어진 정보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채로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서 선택지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훈련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이제 수능형 문제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중학생 친구들은 보면은 이걸 다 읽고 있어요. 막 손을 막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이제 읽는데 읽지 말고 넘어가서 너가 아는 그 지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것도 세뇌를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게끔 훈련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어떻게 나올 건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교과서는 비상 출판사의 강호영 저자의 교과서를 쓰고요. 무조건일 거예요. 교과서 1단원 순서대로 항상 나갔거든요. 1단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 의문의 변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정말 매년 빠지지 않고 1학기 중간고사에서 우리 아이들 상위권을 변별하는 그 단원이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심화학습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사실 포인트인데 이 의문의 변동 단원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바로 작년이죠. 중학교 때 의문의 체계와 특성이라는 선행학습 단원이 있었어요. 이걸 이미 배웠고 내신을 치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 의문의 체계와 특성을 당연히 안다고 전제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중등 문법 역시 고등학교 시험의 시험 범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정말 제가 강조 많이 하는 건 결국은 태도거든요. 공부, 지식이야 제가 가르쳐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숙제를 내줬을 때 그걸 얼마나 성실하게 해오느냐는 이제 아이들의 몫인데 이제 그것이 잘 되면 용문에서는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극단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놨으나 중학교 때 책 500권 읽은 학생보다 당장 국어 교과서 5번 읽은 학생이 더 잘 보는 게 용문고 국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업무들을 잘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미 시험 범위는 뻔하거든요. 그 뻔한 시험 범위 벌써부터 대비를 하면 좋다. 그래서 문법, 특히 이제 의문의 변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의문의 체계화 특성이라는 요 중등 문법 있죠? 요거는 아이들이 그래도 배웠기 때문에 금방 한두 시간이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월 19일에 무료 공개 강의에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요거 문법 파트 정리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문고의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라. 아이들이 이제 기출문제 구하기가 좀 어렵죠? 이제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추려서 그 중에 좋은 문제 이제 골라서 풀릴 건데 용문고 지금 교과서도 바뀌었죠. 시험 범위도 바뀌었죠. 선생님도 해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용문고만의 어떤 그 출제 스타일이라는 건 안 바뀌고 늘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 하나 단어 바꾼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시험 시간에 그 선택지를 볼 때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볼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면 사실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다 전략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풀고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선생님들이 오답을 만드는 그 어떤 포인트들을 잘 체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수업 시간은 1학년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저녁이에요. 근데 이제 수요일이 항상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거든요. 학교가 3시 반이면 끝납니다. 그럼 보통 친구들이 집 갔다 오기가 애매해서 그냥 바로 학원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저랑 4시부터 사실상 10시까지 그냥 수요일은 국어데이 해서 이제 국어를 저랑 계속 쭉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2학년 친구들이 화요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화요일에도 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혹은 와서 자습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있을 것이고 저희 조교쌤들도 계시고, 그래서 화수에 매주 4시부터 6시까지는 클리닉, 그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누적해서 용문고를 가르쳐온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용을 하고, 밑에 있는 걸 조금 강조드리면 용문고 어휘 중요한 학교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이 용문고 어휘의 신이라고 하는 저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교재인데 이걸 이제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사자성어, 어휘, 속담, 그 다음에 용문고 기출 선택지에 등장했던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놔서 아이들이 마치 영단어장 외우게끔 하듯이 국어 단어장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남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저의 손필기 자료. 예, 제가 학창 시절에 필기의 여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학생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거를 제가 가만두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복습 꺼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복습 테스트와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실전 모의고사가 정말 좋은 컨텐츠입니다. 이유는 제가 진짜 우리 아이들 시험 어떤 그 환경에 똑같이 훈련시키려고, 이게 지금 오른쪽이 용문고 기출 시험지고요.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직접 한글로 만드는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똑같이 생겼죠. 완전히 이제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구성에 글씨체도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제 시험 보듯이 이제 연습하게끔 제가 직전 날에 이런 모의고사를 2회 정도를 항상 만들어서 주는데 이게 적중률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친구가 선생님 미래 예지하셨던데요. 막 이렇게 시험 끝나고 후기를 남겨줄 만큼 이제 용문고 2학기 기말에 외부 지문으로 독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힌트를 좀 주셨거든요. 학교 쌤께서 이 한국어의 언어 활력에 대한 다른 비문학 독서 지문 하나 낼 거야. 너네 그거 그냥 읽고 풀면 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갑자기 감이 오면서 아, 왠지 이 선생님이 이 학년도에 이 독서 지문을 출제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어쨌든 독서 연습을 시키자 해가지고 요거를 딱 그 전날에 시험 보기 직전 날에 이 독서 지문을 출제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나는 이제 용문고 학교 선생님들이랑 뉴런을 공유한다. 그래서 하도 이 학교만 파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냥 학교 선생님인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 소통과 학생 관리 잘 할 거고요. 믿음 많이 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매주 보는 시험은 이렇게 성적과 석차와 누적 석차가 반영된 이 성적표의 형태로 매주 이제 어머님들께 공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전교생의 버금가는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주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사실 이제 공부에 뜻 있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저의 후기이고 후기는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우리 친구들은 저랑 수요일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내주시면 아이들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고등학교 1년 국어 공부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 수업에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